지금부터는 아카마의 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준 음. 부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준입니다. 앞서 강상진 상무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개선을 위해서 어떤 스크립트를 사용을 많이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스크립트가 여러 웹사이트에서 특히 퍼스트 파티 도메인뿐만 아니고 서드 파티 도메인에서도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보안 관리자 관점에서 이 스크립트가 변조가 되는 것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카마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페이지 무결성 관리, 페이지 인테그리티 매니저라는 솔루션이고요. 이 페이지 인테그리티 매니저의 특장점은 어떻게 되냐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웹페이지, 퍼스트 파티 도메인, 그 자사 웹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크립트뿐만 아니라 이 페이지에서 서드 파티 도메인에서 제공 서비스하는 이 스크립트에 대한 부분도 취약점을 파악하고 그 해당 스크립트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스크립트를 모니터링을 하는 저희 아카마이의 페이지 인테그리티 관련된 자바스크립트를 삽입하는 방식이거든요. 매 페이지에 저희 쪽에서 제공하는 스크립트를 삽입을 해서 그 스크립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서비스하고 있는 모든 스크립트를 모니터링을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스크립트 자체가 굉장히 가벼운 스크립트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매 페이지마다 스크립트를 인젝션 하기는 하지만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서 스크립트를 캐시를 하게 되면 그게 브라우저 캐시가 됐건 CDN 뭐 사용하고 계시는 CDN에서 캐시를 하건 간에 이게 일단 한번 캐시가 되게 되면 그 다음 페이지에서부터는 캐시된 스크립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웹페이지 성능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 영향이 없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저희 아카마이에서 제공해드리는 CDN을 사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성능 개선 효과도 같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앞서 강성진 상무님이 그 CSP 언급을 하셨고 SRI 관련된 언급을 또 하셨는데 CSP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이에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 페이지에 어떤 헤더를 삽입을 해서 이 헤더에서 지정된 도메인 혹은 지정된 프로토콜에만 접속을 하게끔 그렇게 미리 사전에 정의를 해놓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매뉴얼하게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관리자가 설정해 놓은 해당 도메인이 이 컴프로마이즈가 안 된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도 허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브라우저마다 이 CSP를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브라우저가 있고 안 하는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더라도 사용자端에서 이거를 명시적으로 이네이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브라우저도 있고 뭐 제공을 해주는 브라우저도 있긴 한데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이 CSP 같은 경우에도 어떤 관리가 필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리스트 방식이기 때문에 해당 관리자가 설정한 도메인이 평생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이 도메인 자체가 위협이 되지 않는 도메인 혹은 위협이 되지 않는 스크립트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SRI 같은 경우에는 해시값을 해당 스크립트가 변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해시값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이제 오리진 쪽에서 그러니까 해당 자사 웹사이트 페이지 쪽에서 코드 변경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사용을 하려면 그렇게 되면 이제 개발팀 쪽에서 어떤 리소스가 또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카마이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런 거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이제 이미 개발된 서비스를 그러니까 페이지 무결성 관리 솔루션을 이용을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고객 쪽에서는 단 한 가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스크립트를 매 페이지마다 삽입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페이지가 동적으로 변화하듯이 이 공격 방식도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카마이 솔루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새로운 위협에 대한 분석도 그 동시에 그 위협이 나오는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위협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전체적인 페이지 무결성 관리의 특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인프라를 변경할 필요는 없나요? 인프라 변경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요? 네. CDN 때문인가요? 그렇죠. 저희 이제 플랫폼 이미 저희가 적용된 플랫폼,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서버를 활용한 플랫폼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적용하는데 시간은 별로 오래 걸리진 않겠네요. 오래 걸리지 않죠. 네,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요새는 이제 어떤 모던화, 현대화된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크립트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세요. 이유는 뭐냐면 이 접속하는 접속자의 그 환경 개선 때문입니다. 어떤 로직을 페이지에 담는다거나 가령 어떤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바이라인 네트워크도 네. 여러 가지 이제 서드파티 도메인 혹은 서드파티 스크립트들을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튜브도 맞습니다. 사용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구글 뭐 태그 매니저나 네. 이런 모니터링 관련된 툴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듯이 뭐 지금 보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아카마이 웹페이지인데요. 이전에 보셨던 화면인데 이런 서드파티 도메인, 서드파티 스크립트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세요. 60% 정도, 평균적으로 60% 정도의 서드파티 도메인과 스크립트들을 사용을 하시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보시고 계신 시청자의 고객 사이트에서도 충분히 간편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아카마이의 툴이 아니고요. 네. 저희 웹페이지 테스트라는 그 리퀘스트 맵을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그 툴이 이미 인터넷에 올라가져 있거든요. 거기서 도메인만 넣으면 그렇죠. 관리하고 계신 그 웹페이지의 도메인만 집어넣게 되면 뭐 한 30초 이내로 바로 이런 맵들이 생성이 돼요. 이거의 목적은 자기가 서비스하고 있는 웹페이지에서 얼마만큼 많은 서드파티 도메인과 서드파티 스크립트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을 일단 하셔야 되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아마 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서드파티 도메인들 스크립트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보안 위협들이 굉장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아래쪽은 이제 사용자 및 어떤 공격자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위에 보이시는 화면은 이제 고객사 쪽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클라우드건 혹은 자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온프라미스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건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계시죠. 왼편 위에 보이시는 화면 같이 자사에서 서비스를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이제 퍼스트 파티 도메인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보안 관리자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 혹은 대응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란 말이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서드 파티 관련된 도메인 스크립트 혹은 폴스 파티 도메인 관련된 외주 업체에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검증을 하기가 뭐 까다로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이 관리자 혹은 개발자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네. 이 서드파티 도메인 자체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시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요새 들어서는 이제 개인정보 데이터를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 이제 왼편에 보이시는 게 자사 데이터 센터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고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영역 이 되고요. 오른쪽은 이제 개별 사용자들이 접속을 하는 개별 디바이스들이 될 텐데 이
요새 들어서는 개인정보 데이터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 자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고 계신 그 데이터베이스의 개인정보를 저장을, 뭐 물론 하기도 하지만 좀 꺼려 하세요. 네. 이 개인정보는 이제 개별 디바이스에서 저장을 하고 그쪽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개인정보를 한번 그 자사 데이터 센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서 그게 뭐 유출이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개별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어지고 있죠. 그렇게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를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이런 개별 디바이스에 저장된 어떤 정보가 유출이 되게 되면 이 부분도 어차피 이 해당 서비스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하는 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그 개인 데이터가 그 개별 디바이스에서 유출이 되더라도 이 개인 정보를 그 요청을 했던 그 서비스에서 유출이 되게 되면 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개별 디바이스에 저장된 이 개인정보 데이터도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도 이제 가시성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앙 집중식으로 이제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서버들을 저희 아카마이 물론 이제 온프라미스 개별 디바이스 형태로 뭐 웹방화벽이나 네트워크 방화벽, 안티디도스 장비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관리를 하시기도 하지만 요새는 그걸로 이제 충분하시지 않으시니까 아카마이의 이제 이 막대한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웹방화벽 혹은 그다음에 안티디도스 서비스 형태를 이용을 하셔서 잘 서비스를 이제 공격에 대한 대응을 해 오시고 계셨어요. 추가적으로 이제 보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이제 본 매니저를 사용을 하셔서 잘 대응을 해 오고 계셨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자가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바로 페이지 무결성 관리 솔루션을 이용해서 PIM, 네. 페이지 인티그리티 매니저를 통해서 관리를 해보실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폼 제킹 공격에 대해서는 앞서서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 공격자가 밑에 있는 공격자가 그게 오리진 서버, 퍼스트 파티 도메인 혹은 서드 파티 도메인이 됐건 간에 어떤 직접적인 변조를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오리진 서버 혹은 외주업체, 그 서드파티 도메인에서 개발을 하시는 개발자가 뭐 충분히 자체적으로 DIY로 개발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도 강상진 상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혼자만 그러니까 사내에 있는 개발자가 직접 개발을 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리소스 투입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미 개발된 개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개발을 많이 하시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 까딱 잘못하다가는 어떤 검증되지 않은 혹은 오래된 그런 스크립트를 이용을 하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그 스크립트에 대해서도 이력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오래된 스크립트를 사용하셨을 그 당시에는 이 스크립트 자체가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취약점이 또 발견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굉장히 의문이죠. 그렇게 이제 오리진 서버, 그러니까 퍼스트 파티 도메인이나 서드 파티 도메인 쪽에서 변조나 혹은 이런 그 악의적인 혹은 위협적인 스크립트가 제공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해당 페이지에 삽입이 돼서 사용자단에 내려가서 사용자에서 그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그게 만약에 폼 스크립트라면 그 폼 스크립트 안에 뭔가 개인정보 관련된
개인에 관련된 정보들이 입력이 되게 되면 이게 고스란히 공격자의 CNC 서버로 전달이 되게 되는 방식이 이제 폼제킹 네. 이라는 공격 방식이고요. 이 부분을 아카마이는 어떻게 대응을 하게 하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카마이 페이지 무결성 관리 솔루션이 제공해드리는 이 페이지 무결성 관리 자바스크립트가 있어요. 굉장히 네. 가벼운 자바스크립트가 있는데 이 스크립트를 고객한테 제공을 해드리면 자기 페이지, HTML로 구성된 페이지의 스크립트 관련된 부분의 최상단, 이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최상단에, 매 페이지의 최상단의 스크립트를 적용을 합니다, 일단. 이 스크립트 적용만 하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뭐 코드 변경이나 이런 건 필요가 전혀 없고요. 네. 그 부분만 일단 하게 되면 이 스크립트 최상단에 있는 스크립트가 이 밑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제 스크립트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을 거잖아요. 네. 이 스크립트가 이제 해당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될 때 이 스크립트가 어떤 뭐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을 하는지 혹은 이 스크립트가 제공을 하는 도메인의 평판이나 이 스크립트의 평판 뭐 이런 정보들을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매트릭을 추출을 해내서 저희 쪽 이제 분석 클라우드로 전달을 하게 되면 그 클라우드에서 분석을 충분히 한 다음에 해당 고객이 저희 아카마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뭐 모니터링을 한다던가 혹은 액션을 네. 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액션이라고 하면 뭐 차단이 되게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해볼 수가 있고요. 긴급한 경우는 뭐 알람을 받을 수도 있나요? 그렇죠. 일단 알람을 먼저 전달을 받는 게 처음에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 알람을 받게 되면 이제 액션을 취하게 되겠죠. 그 알람 자체도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알람을 받게 되면 관리자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노이즈죠. 그렇죠. 노이즈가 되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알람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이벤트가 충분히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 이벤트가 다수의 사용자한테, 접속자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파악이 될 때에만 인시던트 형태로 알람을 울려주게 돼요. 네. 그렇게 이제 작동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네.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를 인젝션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이 자바스크립트가 검증을 하는 대상은 지금 보이시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맨 왼쪽부터 보자면,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이제 관리자나 운영자가 사전에 어떤 설정한 기준인 거예요.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에 위반을 하게 되면 알람을 울려주는 거죠. 그 정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어떤 해당 스크립트가 웹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스크립트가 특정 네트워크로 접근을 한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토르 네트워크나 어노니머스 그 네트워크로 접근을 한다. 그런다면 뭐 알람을 울려주거나 뭐 로컬 저장소에 접근을 한다거나 쿠키 값을 사용한다거나 혹은 개인 정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해당 디바이스에 그 민감한 데이터 저장소 혹은 데이터에 접근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알람을 울려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중간에 보이시는 게 이제 이벤트가 발생이 되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사전에 정의된 어떤 설정이 아니라 그 스크립트 행태 기반으로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미 알려진 어떤 폼제킹, 웹 스키밍이 포함하고 있는 이 폼제킹 공격들이 이미 알려진 공격의 행태를 띈다면 알람을 울려준다거나 혹은 의심스러운 폼제킹 공격일 때 이 부분은 또 약간은 다르죠. 의심스러운 공격 같은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는 공격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미 알려지지 않은 공격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특정한 데이터에 접근한다거나 이 스크립트가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했으면 뭔가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행태가 발생이 됐을 때도 저희는 이벤트를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스크립트가 어떤 데이터를 추출해서
외부에 있는 특정 도메인 혹은 이 도메인의 평판도 이제 분석을 해서 평판이 낮은 도메인에 접근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전달을 할 때 그런 행태가 파악이 될 때 저희는 이 탐지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일련의 비정상적인 스크립트 행위가 탐지가 되면 탐지가 되는 방식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취약점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게 돼요. 이 스크립트를 제공하는 도메인이 있을 거잖아요. 외부 도메인, 서드파티 도메인이 있을 텐데 이 도메인의 평판을 또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점수 형태로 나타납니다. 평판이 아니라 취약점이 되게 되겠네요. 네. CVE라고 많이 아시죠? 네. Common Vulnerability Exposure라는 그 해당 내용이 있는데, 이 아티클이 있는데, 이거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를 해서 검증을 해서, 대시보드 상에 깔끔하게 보여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검증하는 대상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스크립트들을 어떻게 검증을 하는지 그런 리퀘스트 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이렇게 이제 도식화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제 가운데 해당되는 게 사용자 브라우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고객 쪽의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저희 이제 페이지 무결성 관리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어떤 특정 페이지에 대해서 요청을 하겠죠. 그게 뭐 byline.network 페이지라고 가정을 해보면 byline.network에 대해서 페이지 요청을 보낼 거예요. 자기 웹브라우저에 byline.network라고 이렇게 찍겠죠. 그러면은 이 페이지 요청이 고객 웹사이트에 요청을 보내게 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지 무결성 관리 솔루션에 대한 자바스크립트가 해당 byline.network의 매 페이지마다 최상단에 자바스크립트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페이지를 보냄과 동시에 저희 페이지 무결성 관리 솔루션의 스크립트도 사용자의 웹브라우저에 내려가게 될 겁니다. 저희 자바스크립트가 최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가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가장 먼저 실행이 될 거고요. 그 실행된 자바스크립트가 이 이후에 저희가 제공해드린 스크립트 이후에 전달된 자바스크립트들을 실행이 될 때마다 그리고 이 실행된 스크립트가 어느 곳에 접근을 하냐 혹은 외부 네트워크에 접근하느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증 및 확인 및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서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을 할 거잖아요. 뭐 바이라인 네트워크에 해당 기사가 마음에 드는 기사가 있어서 그 기사를 사용자가 클릭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해당 데이터를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그 스크립트에서 수집한 이 데이터를 비건 형태로 담아서 저희 분석 클라우드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싱크로너스로 실행이 되어야 되긴 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크립트 자체가 굉장히 가벼운 스크립트고 캐시어블한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컨텐츠이기 때문에 해당 브라우저에서는 첫 번째 페이지에 대한 스크립트가 캐시가 되게 되면 다음 페이지로 가게 되면 이제 캐시된 스크립트를 이용을 하면 되고요. 이 스크립트에서 취합한 데이터가 저희 쪽 클라우드로 전달이 될 때는 어싱크로너스로 전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비컨이 반드시 전달이 되어야지만이 다음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비컨은 뭐 수집된 비컨은 언제가 됐건 간에 저희 쪽으로 이제 전달을 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성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전달된 데이터들은 방금 전에 말씀을 해드렸듯이 이벤트가 모여서 된 인시던트나 CV 관련된 정보나 혹은 정책을 위반한 사전에 설정된 정책을 위반한 거에 따라서 뭐 알람을 올려주거나 대시보드 상에 표시가 되게 되겠죠.
그거를 관리자는 대시보드 상에서 간편하게 보고 어떤 액션을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데모예요. 저희 실제로 그러면은 이게 공격 자체가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는지 서두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이지 카트라는 공격 방식이 있고 이 메이지 카트도 이제 2018년 혹은 2018년 전에 이미 메이지 카트도 이제 굉장히 오래된 네. 충분히 파악된 공격 기법인 거죠. 근데 이 기법도 이제는 좀 변화가 됐고 발전이 됐어요. 네. 그 공격 방식이 이제 핍카라는 공격 방식이 있는데요. 그 공격 방식에 대한 데모도 같이 보여드릴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어떤 스크립트 관련된 공격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어떻게 간편하게 대시보드 상에서 확인하고 대응을 즉각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지 저희 아카마이의 솔루션의 대시보드를 보여드리는 데모가 마지막 데모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데모를 준비를 했고요. 데모를 들어가기 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피카라는 공격 방식이 있었는데 이 피카가 왜 발전된 공격 방식인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뭐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중간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발전된 공격 방식이냐면 이전 메이지 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그 스크립트를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확인하려고만 하면 확인할 수는 있는 거죠. 물론 뭐 그 안에 뭐 스크립트 자체가 SHA-256이나 SHA-64로 인코딩이 되어 있다면 뭐 그 확인하기는 좀 더 어려울 수가 있긴 하지만서도 어떤 분석을 하려고만 하면 할 수는 있었는데 이 피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스크립트를 확인을 하려고 하면 이 브라우저상의 어떤 디벨롭먼트 툴을 실행을 하거든요. 네. 이 디벨롭먼트 툴, 개발자 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브라우저에 다 제공을 하고요. 쉽게 이렇게 오픈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관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웹페이지의 병목 현상이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는지 이런 웹페이지 분석을 그런 툴 가지고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 디벨롭먼트 툴을 통해서 어떤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메이지 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스크립트를 확인을 해보려고 하면 그 디벨롭먼트 툴에 스크립트가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 해볼 수는 있었는데, 네. 근데 피카 같은 경우에는 이 디벨롭먼트 툴에서 스크립트 자체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피카 같은 경우에는 한번 클리어를 시키거든요. 이 웹페이지가 로딩을 하는 그 워터폴 차트에 보면 쭉 이제 해당 오브젝트들이 렌더링 및 실행이 되는 거를 쭉 볼 수가 있는데 이 피카 공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한번 클리어를 시켜서 자기가 실행이 되고는 한번 클리어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언뜻 보면 정상적인 스크립트만 실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좀 더 힘듭니다. 탐지를 회피하는 방법이군요. 그렇죠. 네. 그런 피카라는 발전된 형태의 공격 방식이 이번에 이제 발견이 됐고요. 비자 웹사이트로 들어오는 공격이었습니다. 이거는 언제 발생했습니까? 요거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생을 했고요. 비자 쪽에서 들어온 탐지 시점은 2019년 말, 20년 초 정도에 굉장히 최근에 발견이 된 공격 방식입니다. 데모고요. 세 가지 데모를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데모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 카트에 대한 데모예요. 그래서 뭐 이걸 리얼타임으로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여기 이제 머피의 법칙이 있잖아요. 이 데모를 좀 리얼타임으로 보여드리게 되면 막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비디오로 찍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뭐냐면 이 왼편에 그러니까 가운데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 놨잖아요. 이게 분리된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쪽 왼편에 보이시는 화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커머스 어떤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물건을 구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장바구니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유지 기자님도 요새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 물건 같은 거 집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엄청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일반적인 이커머스 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제품을 구매를 해서 장바구니로 일단 담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결제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CNC 서버를 시뮬레이션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해당 공격자가 어떤 자바스크립트, 퍼스트 파티 도메인이 됐건 서드 파티 도메인이 됐건 간에 스크립트를 변조를 해서 사용자단에 내려보냈잖아요. 네. 그러면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고 그 개인정보가 어느 CNC 서버로 전달이 되게 되는 거를 시뮬레이션 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현을 한 거라 제 PC가 이제 CNC 서버로 해놨어요. 네. 포트 8080을 통해서 전달을 받게끔 그렇게 스크립트를 짜놨고요. 그래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사용자는 이런 웹페이지 그 이커머스 쪽에 접속을 해서 물건을 장바구니에 일단 이렇게 다 받게 될 겁니다. 티셔츠 하나하고 머그컵 하나를 샀고요. 장바구니에 담았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어떤 자기 그 배송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배송 주소를 쭉 입력을 하게 되고요. 뭐 요새 뭐 직구 같은 것도 많이 하시니까 직구에 해당되는 해당 그 배송 업체의 주소를 또 입력을 하게 되고 직구 업체 쪽에서도 자기 그 집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개인 통관 번호 같은 것도 직구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 개인 통관 번호도 굉장히 민감한 개인 정보일 수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결제를 하기 위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을 하는 순간 해당 스크립트가 변조된 스크립트가 동작을 해서 오른편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신용카드 정보가 고스란히 CNC 서버로 전달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입력 정보가 다 그렇죠. 날아간 겁니까 벌써?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55229904 이렇게 시작되는 신용카드 정보가 이 입력을 할 때마다 5522599904 입력을 할 때마다 저희 그 시뮬레이션 된 CNC 서버로 전달이 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고 그러면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스크립트가 이렇게 오작동 혹은 공격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크롬에서 제공하는 개발자 툴이 있거든요. 지금 개발자 툴을 오픈해 놓은 상태고요. 한번 리프레시를 해볼게요. 리프레시를 해본 상태에서 이 cart.html, 이 HTML 페이지 HTML이잖아요. 그거를 한번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면 이 맨 밑에 있는 폼 형식으로 제공되는 저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크레딧 카드라는 부분과 인풋 펑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이 인풋 함수가 작동을 해서 해당 도메인으로 저 이미지 소스라는 그 값이 있는데 그 해당 URL로 입력되는 값을 전달을 해라 라는 폼 스크립트고요. 이 스크립트 때문에 지금 데이터가 입력을 받아서 유출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이런 공격 유형이 해외에선 굉장히 이슈가 된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사실 특별히 알려진 사례가 없거든요. 왜 그런가요? 국내에는 이런 공격들이 국내 뭐 이커머스나 이런 사이트를 대상으로는 별로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진짜로 알려지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확인할 수가 없으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그 영역에 대해서는 뭐 물론 완벽하게 어떤 검증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외주 서드 파티 도메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때면 그 부분에 대한 가시성을 가지기가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왜냐면은 그 어떻게 해당 공격이 이루어지는지, 해당 공격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모르긴 모르지만 아마도 공격이 이루어졌고 해당 개인 정보들이 유출이 됐고 이 결과, 그러니까 유출이 됐다라는 것들만 이제 뉴스 기사에 나오고, 어떻게 그러면 유출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특정 뭐 고객 정보 아니면 신용카드 정보, 뭐 금융 정보, 결제 정보 이런 것들이 유출됐던 사례 중에서 네. 있을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다음 데모는 핍카 데모를 좀 보여드릴게요. 좀 더 발전적인 형태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공격 방식에 대한 데모도 같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이 일반적으로 이제 이커머스에서 제공되는 장바구니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제품들을, 재화들을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커맨드 컨트롤 센터, 시뮬레이션 하는 커맨드 컨트롤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메이지카트 공격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재화를 고른 다음에 장바구니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런 빌링 어드레스와 그러니까 배송되는 주소와 크레딧카드 넘버를 집어넣게 되겠죠. 뭐 CVV 정보랄지, expiration date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일단 기입을 하게 되면 체크아웃 버튼 눌렀죠. 이렇게 체크아웃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되는 정보들이 이 오른편에 보이시는 화면같이 커맨드 컨트롤 센터에 좀 더 보기 쉬운 제이슨 포맷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네. 보시다시피 모든 정보들이 전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뭐 이미지로 전달이 되느냐, XHR로 전달이 되느냐, 웹소켓 방식으로 전달이 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또 입맛대로 골라서 전달을, 공격자 입맛대로. 그렇죠, 공격자 입맛대로 전달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런 공격 타입과 상관없이 저희는 이 부분도 전부 다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어떤 스크립트 때문에 또 이렇게 이제 변조 및 위협이 되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크롬 디벨롭먼트 툴을 개발자 툴을 오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리프레시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해당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뜨게 되는 거고요. HTML에서 제공해드린 모든 오브젝트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피카가 다른 점이 뭐냐면, 이 해당 오브젝트들이 나오기 전에 한번 자기가 실행이 되고 나서 클리어를 시킨 다음에 이 오브젝트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볼 때는 위협이 되는 스크립트를 확인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암만 분석을 해봐도 정상적인 스크립트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스크립트 하나만 이렇게 찍게 되면 뭐 스크립트가 보이고, 해당 스크립트가 어느 쪽 도메인에서 제공되는 스크립트인지 보이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위협이 되는 스크립트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제공되는 이 스크립트가 제공되는 도메인을 볼 때도 이 아마존 AWS거든요. 그러면 언뜻 이 도메인만 가지고 그 이름만 가지고 볼 때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AWS에서 제공하니까 뭐 이상이 없겠네, 문제가 없겠네, 그렇게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피카 스크립트를 한번 또 확인을 해볼게요. 이 개발자 툴에서 이 프리저브 로그라는 여기 기능이 있고요. 요거를 이제 기능을 이네이블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전에 그게 이제 클리어 되든 안 되든 간에 계속 로그를 남긴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기능을 한번 이네이블 하고 다시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이전에는 안 보였던 이 세 가지 스크립트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스크립트 때문에 데이터가 유출이 된 거고요. 이 스크립트가 변조가 돼서 스크립트가 유출이 된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XHR이나 이미지 방식이나 웹소켓 방식으로 입맛에 맞게, 공격자 입맛에 맞게 데이터를 전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확인은 또 이렇게 뭐 옵션만 체크를 해서 확인은 또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해당 스크립트를 한번 볼게요. 스크립트를 봤는데, 뭐 해당 도메인까지는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나, 이 전달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전부 다 인크립션이 된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SHA-256 방식으로 인크립션을 해서, 뭐 이게 이제 개인정보 데이터가 되겠죠. 아까 오른쪽에 보셨던 이런 데이터들을 인크립션을 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뭐가 이거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렇죠. 거죠. 전달이 되는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지 관리자 입장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정교하네요. 그렇죠. 네. 좀 더 발전된 공격 방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크립트 자체는 마찬가지로 체크아웃, 아까는 카트였죠. 체크아웃 HTML 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제 제공되는 스크립트 중에 저 widget.js라는 스크립트가 있었고, 이 widget.js라는 스크립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 스크립트가 이제 변조가 돼서 해당 데이터를 컬렉션 해가지고 커맨드 앤 컨트롤 센터의 CNC 서버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이 두 가지 공격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페이지 무결성 관리 솔루션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대시보드 상에 간편하게 표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아카마이 대시보드고요. 이 아카마이 대시보드 상에서, 그러니까 웹포탈 형식이에요. 이 웹포탈에서 페이지 무결성 관리 솔루션에 대한 설정과 모니터링 및 액션을 동시에 이 하나의 포탈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리자가 저희 포탈에 접속을 하셨을 때 보실 수 있는 화면이고요. 여기 이제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왼편 위에 보시면 1500개의 비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지를 떠날 때 이 비컨 형식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저희 분석 클라우드로 전달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 비컨의 수를 뜻하고요. 해당 기간 동안 1500개의 비컨이 저희 클라우드로 전달이 됐다라는 걸 뜻하고요. 그리고 이 해당 웹페이지에서 이 다음으로 오른편에 보이시는 저 숫자는 해당 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퍼스트 파티 도메인 및 서드 파티 도메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스크립트의 숫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모든 스크립트 중에 저희가 모니터링한 대상 스크립트를 뜻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보이시는 화면은 네 번째로 보이는 숫자는 그러니까 서드 파티에서 제공되는 그 스크립트의 숫자를 뜻하고, 마지막으로 다섯 개로 표시된 숫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협으로 판단된 위협적인 스크립트라고 판단된 숫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그럼 밑에 보시면 이제 전체 그 5개의 스크립트 중에 그 위협의 강도를 나타내고요. 이게 정말 크리티컬한지, 하이 리스크가 있는지, 미디엄 리스크인지, 로우 리스크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해 주고요. 지금 해당되는 정보는 5개의 인시던트가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 4개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가 전달된 그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가 어떤 종류인지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스크립트가 실행된 지역 및 도시들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이 스크립트가 제공된 도메인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사전에 미리 뭐 정책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탐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거에 관련된 내용도 확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보이시는 거는 이 정책들을 위반한 해당되는 타입을 바 형식으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 인시던트들의 내용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좀 더 디테일한 그 대시보드고요. 그래서 시계열로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언제 어떤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고 이 스크립트가 위협적인지 아닌지 그런 정보들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해당되는 인시던트에 대해서 이게 어느 도메인에서 제공이 되는지, 그리고 이 스크립트의 행태는 뭔지, 행태에 대한 분류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제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많은 사용자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 그러니까 관리자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미리 설정된 어떤 인계치 값에 의해서 이 그 공격이 위협의 강도에 따라서 미리 설정된 값에 따라서 대응되는 액션을 또 취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개의 인시던트가 확인이 됐고, 그 인시던트 하나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시던트 하나를 클릭을 해서 들어갔고요. 이 인시던트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공격의 형태는 웹 스키밍 공격이었고요. 위협의 정도, 그러니까 강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91%로 표시가 되면 굉장히 크리티컬, 하이 리스크라는 걸 뜻합니다. 크리티컬 하고요. 언제 처음 우리가 탐지가 됐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이게 탐지가 됐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이 인시던트의 스테이터스는 차단이 된 상태예요. 미티게이티드 된 상태고요. 이미 조치가 완료된 거군요. 이미 조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가 얼마만큼 많은 유저한테, 사용자들한테 영향을 끼쳤는지, 그러니까 전체 사용자들이 100%라고 하면 53%의 사용자들한테, 절반이 넘는 사용자들한테 지금 영향이 끼쳐지고 있어서 굉장히 또 하이 리스크인 거죠. 이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션이 얼마만큼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조치가 안 됐으면 저 47명의 사용자들의 정보가 유출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 이 스크립트를 우리가 위협적인 스크립트라고 판단을 했냐면, 뭐 이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스크립트에 영향을 끼치는 사용자들이 많기도 하지만, 이 스크립트가 이런 데이터에 입력 정보를 받더라. 어떤 데이터였냐면 신용카드 정보나 혹은 PII 데이터,
퍼스널 개인정보. 아이덴티피케이션 정보라고 하죠. 이 개인정보를 입력을 받거나 이메일 정보도 같이 들어가져 있었고요. 뭐 유저 크리덴셜, 비밀번호도 이 스크립트가 정보를 했고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어요. 이 스크립트가 어떤 거였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센서티브 그 개인정보 데이터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니까 이런 민감한 정보들에 접근을 했더라. 그리고 이 컬렉션한 데이터를 외부 네트워크로 전달을 하더라. 그리고 이 스크립트가 어떤 비정상적인 이런 그 파악된 행태를 봤을 때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더라 라는 내용이고요. 해당되는 데이터를 AWS로 전달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해드리면 이 스크립트가 AWS에서 제공을 하는 스크립트였고 이 데이터 해당 민감한 데이터를 컬렉션을 해서 수집을 해서 이런 데스티네이션 그 도메인이 그 URL이 보이잖아요. 네. 이 해당되는 목적지 주소로 보내더라. 이거는 데모기 때문에 저희 이제 아카마이 도메인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파악을 해볼 수 있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아웃고잉 트래픽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수집된 데이터의 헤더 정보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해당되는 이 CNC 서버로 보내는데 아까 이제 그 URL에 이 개인정보 데이터를 담아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 데이터 자체는 민감한 또 데이터니까 아카마에서 수집은 또 하지 않아요. 네. 저희는 이 데이터가 민감한 데이터에 스크립트가 접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정보만 일단 분석을 하고요. 네. 해당 민감한 데이터는 수집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의심스러운 위협도 저희가 이제 분석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이게 여러 번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마다 이게 위협이라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가 발생을 한 그 시계열로 쭉 나열을 해서 이 해당되는 스크립트가 어느 정보에 접근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시계열 정보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 스크립트가 이니셜라이션 됐고 언제 어떤 정보에 지금 접근을 했는지 쭉 히스토리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의심스러운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스크립트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심스러운 행위를 가진 스크립트라면 그 이벤트를 지금까지 확인된 이런 이벤트를 모아서 하나의 인시던트로 만들어서 관리자한테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좀 그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페이지 무결성 관리 솔루션을 사용을 하셔서 지금까지 확인하지 못했던 그 서드파티 혹은 퍼스트파티 도메인들의 스크립트들도 같이 좀 가시성을 가지고 어떤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거는 관리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